안녕하세요. 1호실 지킴이 김폴린입니다. 저 뭔가 저번에 영화 올리고 다음 주에 영상 올린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죠? 그리고 지금 손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손이 엄청 탔습니다. 이상한 끈도 있고요. 네, 저는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배낭여행도 갑자기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왜 배낭여행을 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. 그 못 간 이유는 사실 핑계인데 처음에는 한국에 되게 유명한 IT 회사에서 운영하는 AI 개발자 과정 교육을 들었어요. 그걸 듣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좀 추천해 주신 어떤 선생님께 성우 수업을 듣게 됐죠. 옛날에도 성우 준비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던 거죠.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회사를 처음에 대기업을 다녔어요. 대기업을 다니다가 일단 그 회사는 너무 진짜 육체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스타트업을 막 6개월 이렇게 넘어가게 다니니까 아버지가 와서 언제까지 놀 거냐 이제 취업해야 되지 않냐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다니는 건 놀고 있는 걸로 보이셨던 거죠.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이런 얘기들 하기 위한 빌드업이고 스타트업을 그만둔 건 아버지 때문은 아니고 여기서도 좀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저는 어학연수를 너무 가고 싶었죠.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. 그 어학연수나 이런 건 나중에 나이 들고 가도 되는데 왜 지금 가려고 하냐. 대기업 공채를 합격할 수 있는 나이에 대기업을 다녀야 된다. 너 회사 안 다닐 거냐? 약간 이런 게 된 거죠.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백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선 좀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다녔던 게 그 IT 개발자 과정이었습니다. 근데 이걸 다녀도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못 해 먹겠다 하고 그만두고 제가 또 딴 걸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아버지가 진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의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고 오면서 그럼 성우 준비해봐라. 이렇게 된 거죠. 또 그걸 들으면서 막 5개월, 6개월 막 시간은 지나는데 이게 뭐 성우 준비 너무 좋죠. 좋은데 아, 난 퇴사하고 세계 여행 좀 다녀오고 싶었고 그냥 자유롭게 뭐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집에 묶어두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가지다가 이제 성우 공채들이 끝나고 이제 성우 공부도 멈춘 상황이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나 해외여행 가겠다 이러는데 이제 또 어느 날 아버지 막 소리 지르 화내고 이러시는 거죠.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30대가 넘었는데 이런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너무 화가 나다가 안 되겠다. 그래서 그냥 저 가볍게 여행 갔다 올게요. 그냥 뭐 이거 진짜 얼마 안 들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버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방콕에만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방콕에서 시작해서 이제 태국 전역을 버스로 여행하고 그 다음에 라오스로 갔다가 라오스에서 비행기 타고 베트남으로 가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. 그냥 이 여행의 목적은 그런 거였어요. 그냥 고생이 하고 싶었어요. 그냥 멋지고 예쁜 그런 관광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한국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좀 고생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막 14시간씩 걸어 다니거나 막 12시간, 13시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도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탔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내가 피부암 걸리는 거 아니야? 이럴 정도로 어느 날은 화상을 입어서 다음날 피부가 진짜 빨갛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에어컨 막 붙잡고 팔 계속 식히고 얼음물 사서 막 하는데 얼음물 이렇게 팔에 갖다 대면 그 페트병 모양으로 팔에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부가 엄청 부풀어 오르고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피부도 다 벗겨졌었어요. 저는 원래도 피부가 조금 까맣고 좀 튼튼한 편이라서 피부가 벗겨진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. 그걸 경험해보니까 아,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행은 좀 그냥 여행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은 진짜로 재밌었어요. 사실 처음에는 계획은 이랬어요. 방콕으로 입국해서 그 위에 아유타야라는 유적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기차 타고 가서 아유타야에서 수코타이에 갔다가 수코타이에서
그 주변에 또 빠손깨우라고 하는 한 2003년도 정도에 지어진 엄청 멋진 유리 건물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원인데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라오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원래 슬리핑 버스를 타고 다낭까지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. 근데 이게 정말 태국을 아래에서 위로 횡단하는 여행이에요. 그래가지고 가는데 뭐 원래 계획은 뭔가 막 방콕에도 이틀이 있었다가 아유타에도 이틀이 있었다가 수코타에도 이틀이 있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방콕 첫날 갔는데 전 너무 별론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도시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좀 제가 동남아 여행을 왜 갔냐면 어렸을 때도 여행을 좀 갔었는데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 얘기죠. 20년 전에도 여행을 갔다가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갈 기회들이 있어서 가보면 점점 전세가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예전에는 여행을 가면 오, 한국이랑 다르게 이런 세계가 있네.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.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경험?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뭔가 휴양지에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고 다 비슷비슷하고 뭐 사람들 사는 거 다 유튜브 보고 막 그러니까 다 비슷해지니까 이럴 거면 여행을 왜 하지? 라는 생각을 했고 전 여행의 가장 핵심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동남아에 좀 아직은 시골들을 좀 찾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서양의 어떤 성당 이런 건 많이 봤으니까 좀 불교 기반의 그런 유적지들을 보고 싶었고요. 그래서 갔는데 방콕은 그냥 사실 상하이나 이런 데랑 간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대도시인 거예요. 그래서 아, 여긴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. 아유타야로 넘어가야겠다. 라고 해서 방콕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아유타야로 넘어갔고요. 그때라도 기차는 좀 굉장히 다른 경험이었어요. 한국처럼 뭐 창문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되는 것도 아니라 3등 칸을 타면 정말 유리창을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냥 창문을 열고 열차가 달려요. 이걸 타고 가면서 아, 너무 한국이랑 다른 풍경들 보면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아유타야에 내렸는데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도는데 원래는 거기서 2박 3일을 하고 세 번째 날에 수코타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적지는 한 이틀 보니까 질리더라고요. 왜냐면 방콕에서도 보고 왔고 아 여기서 하루를 굳이 버릴 필요 없겠다. 나 빨리 넘어가야겠다. 라고 해서 수코타이로 넘어가는 밤버스를 끊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때도 고생을 했어요. 왜 고생을 했냐면 분명히 9시 반에 버스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결제하는 게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 그래서 어렵게 현장에 갔는데 그 버스 티켓이 안 뜨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. 그 티켓을 파는 버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문도 닫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라고 써져 있길래 하는데 온라인도 안 뜨는 거야. 그래서 급하게 옆에 방에 갔더니 12시에 있대요. 9시 반 걸 타려고 8시에 갔는데 12시 걸 타게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2kg짜리 배낭에다가 노트북 한 5kg짜리는 앞에다 사이드백으로 메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백팩을 메고 근처 카페 아니에요. 세븐일레븐이 태국은 잘 돼 있거든요. 세븐일레븐 가서 밥 먹고 고양이한테 고기도 나눠주고 그렇게 먹고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는데 9시 반에 갑자기 버스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. 그리고 현장에서 막 버스 티켓 막 확인해 주면서 막 소리치는 직원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한테 나 혹시 여기 현장에서 결제하고 저거 타고 갈 수 없냐. 왜냐면 이게 아유타야 수코타이 태국이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큰 나라거든요. 그래서 아유타에서 수코타이로 버스로 넘어가는데 4시간 반? 이 정도 걸려요.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.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. 이거는 수코타에서 롬싸고 넘어갈 때네. 그래. 아, 이거는 죄송해요. 이게 헷갈렸는데 수코타에서 롬싸고로 넘어갈 때 고생한 얘기예요. 아무튼 그냥 고생한 얘기 마저 하자면 했는데 그 버스 정류장 갔는데 그러니까 그 버스가 와서 현장 결제 된대요. 갔는데 제 지갑에 현금이 없는 거야. 그래 왜 현금이 없나 했네. 왜냐면 롬싹으로 넘어가서 빠송깨우 잠깐 보고 바로 라오스로 넘어갈 생각해서 제가 현금을 거의 별로 안 바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12시까지 버티다가 롬싹으로 도착했더니 4시였고 근데 4시에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. 그 숙소도 못 가고 하다가 겨우 5시 반에 숙소로 넘어가서 겨우겨우 진짜 한 5시간 자고 빠송깨우로 넘어갔죠. 다시 그러면 아유타에서 수코타이로 넘어가는 얘기를 해볼게요. 사실 아유타에서 수코타이는 크게 뭐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런 게 있었다. 거기
제가 처음으로 해외 버스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. 아, 맞네, 맞네. 근데 이게 아유타야가 유적지 지대가 있고 그냥 신시가지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한 이쯤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 오토바이 그랩이라는 걸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와, 제가 태어나서 오토바이 처음 타봤는데 오토바이 뒷좌석 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. 그거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. 아무튼 근데 전 돈 아끼고 싶어서 오토바이 뒤에 타서 이제 숙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 티켓을 끊고 다시 돌아와서 아유타야 구경하다가 다시 이제 가방이 너무 무거운 게 있으니까 이때는 택시 타고 이동을 했어요. 택시 타고 가다가 그래, 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마을 좀 축제 같은 걸 해요. 그래서 그 축제들 막 구경하면서 길거리에서 그 엄청 12kg짜리 백팩 메고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수코타이로 이동했죠. 뭐 이건 별거 없었고 어 이제 수코타이, 아유타야, 방콕 순서로 수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수코타이가 가장 오래된 예전에 이 타이 왕국의 수도인데 여기는 아유타야는 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수코타이는 거의 진짜 많이 무너져 있어요. 그래서 수코타이는 제가 그냥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수코타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행의 묘미가 여기 있었던 게 유적지 너무 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유적지 그만 보고 그냥 자전거 타고 좀 돌아다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적들이 막 모여있는 산이 있는데 그걸 지나서 그냥 시골길로 막 들어갔는데 논밭이 막 펼쳐져 있고 바닥에는 진짜로 악어처럼 생긴 이구아나들이 뛰어다니고 막 개들이 저를 쫓아 뛰고 이런 경험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왜냐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. 그래서 이 수코타이가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날도 재밌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산 속에 있는 유적지를 찾아다녀요. 그러면 커다란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서 산 위로 걸어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그냥 산을 아무 데나 들어가면 계속 유적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유적지들이 정말 젤다의 모험? 그 젤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인 거예요. 그게 너무 멋있어서 막 한동안 바라보기도 하고 하다가 기억에 남는 게 아스팔트로 다시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개가 미친듯이 저를 쫓아오는 거야. 그래서 제 신발을 계속 공격하길래 들개가 나 공격하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맞짱을 떠야겠다. 싸우든지 해야지 하고 전 내려오는데 그냥 꼬리를 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막 유적지로 올라가요. 그래서 제가 따라 올라가서 유적지 구경하고 내려오면 또 같이 따라 내려오고 또 다음 유적지까지 쫓아와서 같이 유적지 먼저 자기가 올라가요. 그럼 제가 막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아지가 없었으면 좀 유적 보는 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에 2003년인가 2006년쯤에 일본인이 칼을 맞아 죽은 적이 있대요. 그 유적지 동네에서. 그래서 거기에 현상금 수배하는 커다란 팻말이 있거든요. 그 유적지 들어갈 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혼자 다니면 좀 무서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개가 있어서 덜 무서웠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어떤 지붕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 개도 따라 들어와서 같이 30분 정도 피하다가 자전거 반납할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고 갔는데 걔도 한참 따라오다가 진짜 신기한 게 그 유적지가 있는 산 지대를 딱 지나니까 그 개가 안 쫓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개는 내버려 두고 돌아와서 자전거를 반납을 했죠. 사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 넘어가는 과정은 별건 없었어요. 그러다가 뭐 별거 있었던 건 갔다가 꼰깬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는 기차를 탔는데 새벽 5시인데 제가 막 불안하니까 계속 직원들한테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어떤 여자 대학생분이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글로벌 경영 이런 거래요. 그래서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 저보다 잘하니까 막 너무 감사한데 대화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그분이 또 때마침 화장품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제가 화학가로서 또 화장품 창업을 해본 경험 없어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이제 새벽 5시라 한 4시간 정도니까 자면서 가요. 그래서 눕는데 그 여자 대학생분이 30대 아저씨 앞에서 편하게 쉬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너 여기서 쉬어라. 난 저쪽 가서 혼자 자겠다 하고 전 딴 데 가서 잤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. 아, 영어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진짜 글로벌하게 내가 재밌는 사업할 수 있었겠구나. 저분이 낸 아이디어로 제가 그거 좀 한국에서 도와드릴게요. 같이 사업해 볼래요?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,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라오스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. 그러니까 라오스를 넘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.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,
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경험한 게 너무 좋았고요. 근데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 생각했어요. 아, 육로 국경이 있는 나라들은 뭔가 밀입국 그리고 뭔가 밀반입 이런 거 막기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했고, 좀 비엔티아는 좀 실망했어요. 한국어들이 막 달려있는데 약간 그 뭐랄까 골프하러 온 아저씨들이 막 좀 뭐랄까지 싸구려로 노는 동네 같은 느낌? 약간 관광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.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건 엄청 커다란 그 공산주의식 건물들인 거예요. 그 건물들이 너무 압도적이고 아 이게 진짜 공산주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그냥 거기서 독립문 바라보면서 자기소개서 좀 고치다가 왔고 바로 다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. 다낭 넘어갈 때 호치민 들렀다 다낭으로 들어가는데 호치민에서 8시간 경유하는데 그냥 어떻게든 이 시간을 쓰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진짜 8시간 밤새서 한 9시, 10시쯤 도착해서 새벽 5시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8,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다 가방 맡기고 바로 막 걸어 다녔어요. 그래서 쌀국수도 먹었는데 이 쌀국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미슐랭의 밥구르망? 빅구르망? 이런 거에 나온 것 같은데 어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 이게 진짜 베트남 쌀국수구나 생각했고, 왜냐면 전 태국 음식 좀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. 그런 다음에 뭐 구경 좀 하고 좀 에어컨 쐬다가 비행기 타고 다낭 왔죠. 다낭은 솔직히 별로 큰 기억에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지금까지 여행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몸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쓰자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바다 수영도 하고 마지막에는 해변에다가 맥주랑 막 망고랑 이런 거 사와서 먹으면서 놀고 이렇게 시간 보냈는데, 자,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?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뀐다?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. 그래서 좀 그 퇴사하고 세계 여행하고 싶다, 해외 연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갔다 오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뭔가 하고 싶으면 빠르게 행동해서 그걸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후회가 안 남으니까. 이걸 많이 깨달았고요. 그리고 가기 전까지 사실 향수 창업한다고 했지만 취업도 계속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근데 서비스 기획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창업을 하면서 제가 그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조향사는 조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리티가 있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하기 때문에 스페셜리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대표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니고 공장 만나러 다니고 결정만 하고 이러는데 그냥 내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저만의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IT 업계에서 잠깐 인턴 해보니까 서비스 기획자가 개발자가 아니고서 가장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좀 대기업에서 투자팀에서도 일해보고 다른 스타트업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,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있나? 진짜 개발자 같은 게 아니면? 근데 AI가 더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런 툴을 잘 다루는 거? 이런 거는 AI 대체될 수 있잖아. 그러면 스페셜리티라는 게 뭐지?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 깨달은 게, 아,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구나.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. 그,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같은 좀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누군가는 그냥, 아, 여행 좋았다, 재밌었다, 이렇게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, 어, 여기는 왜 국경을 이렇게 막아놨을까? 아, 한국이랑 여기는 어떠한 산업이 다르네? 아, 여기에서는 이런 게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거 진짜인지 한번 찾아볼까? 근거를 찾아볼까?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전 이게 스페셜리티라고 생각해요. 디자이너, 포토샵 툴 잘 다루고 뭐 일러스트레이터 툴 잘 다루고 전 이게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어떠한 물건을 봤을 때 자기만의 미학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한 건 이 디자이너의 냄새가 나고 색깔이 있어서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찾아야 되는구나.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개발자더라도 요즘 코딩 AI가 더 잘하잖아요. 하지만 아,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. 라고 정말 제안을 해줄 수 있고 기획자랑 함께 토론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.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. 아, 툴을 잘 다루는 거?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내 명함에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. 남들과 다르게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나만의 정말 폴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라는 나만의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구나
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기획자를 취업할 때는 지원하진 않으려고 해요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게 저는 좀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.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좀 금방금방 생각해낸다. 그게 되게 논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. 전 그게 아무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게 내 능력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, 여행하면서. 그래서 여행하면서 두 개를 깨달은 거죠. 꼭 서비스 기획자 아니어도 되겠구나. 내가 잘하는 걸로 지원해야겠다.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영어 열심히 해야겠구나.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과 대화 나누기 위해선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.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얻어왔습니다. 세 번째도 있겠네요. 여행이 인생을 바꾸진 않겠구나.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좀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요. 이번 영상은 뭐 향수 창업과 관련된 건 아니라 번외편일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저의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게 그냥 여러분들 잘 때 틀어놓을 수 있는 라디오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여기까지 1호실을 지키고 있는 1호실 지킴이 김폴린이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안녕.